자,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추석, 추석, 머리 이상해? 원래 머리 스타일이 원래 섹시한데. 됐어요? 화면 잘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다 풀어갖고 오셨나? 안 풀고 오신 분 없죠?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두 명. 빨리 안 들어요? 이게 미리 풀어보라고 책도 옛날에는 이게 책으로 안 하고 프린트로 하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하지? 글씨가 작아요. 그 작아가지고 다 이거 올해는 다 프린트로 하지 말고 교재로 하자고 그래서 다 한꺼번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갖고 오셔야 되는데 요거 백선 문제 풀고 나중에 요거는 그 백선 지문 있잖아요. 이거는 올바른 지문이라서 시험 보기 전날에는 틀린 지문 이거 볼 시간도 없을 거야. 막 확인하고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27일 날 2시에 밴드에다가 아마 유튜브 링크 내가 얻어놓으면 저 골방에 있을 거야. 골방에서 유튜브로 한 2시간? 한 2시부터 한 3시 40분? 그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싹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차피 시험 보기 전날 공부 안 되죠. 시험 보기 전날 민법 판례 보고 있으면 끝난 거야. 판례 분석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전날에는 이제 암기 과목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중개사법, 세법 좀 보고 점심 먹고 오후에 앉아서 그냥 수업 좀 듣고 그래도 그 전날 한 거는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머릿속에 그래도 한 10시 전에는 잠을 자야 되니까 또 밤을 새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0시 전에 잘 거니까 2시부터 한 3시 40분? 그 정도까지 진행할 거고 그리고 이제 맞는 집은 몇 번 봤다가 가면 되는데 이게 공법은 며칠을 손을 딱 놓는 순간 이상하게 분명히 지난번에 맞췄는데 내가 어떻게 찍어서 맞췄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요. 과목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그래서 백선 문제는 뭐 엄청나게 새로운 문제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하고 그래도 지문 중에 좀 봐야 될 지문들을 보는 거지 새로운 지문을 지금 와서 공부하면 그때 주든가 왜 이제 줘.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엄청난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 그래도 최근에 좀 가능성 있던 지문들 위주로 정리한 거니까 거기 페이지 2페이지부터 피시면 2페이지 거기 어떻게 공부할 건지 간략하게 그동안 했던 거 밴드 라이브 일정이나 써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바로 3페이지 가시면 1번 문제부터 바로 풀게요. 1번 문제가 이게 맨날 보던 건데 이게 2017년도 감정평가사 문제인데 도시공관리계획 2반 이게 항상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 앞에 이렇게 해서 국토계획 법령상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얘는 국토계획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법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령상에 있는 내용에 있는 법조문이다. 그 법조문 중에 도시공관리계획 2반이라는 게 40 몇 조에 있는데 그거에 관한 문제다 이 뜻이에요. 항상 모든 거는 건축 법령상, 주택 법령상, 농지 법령상 이렇게 나오는 그 법률에서 도시공관리 2반과 관련됐다라고 했는데 요 2반이라는 거는 이제 누가 할 거냐부터 갈게요. 2반은 누가 하는 거냐? 도시니까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사도 2반할 수는 있다. 그럼 2반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옳지 않은 것. 그럼 2반하는 내용이 용계 요거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용계, 기, 도, 지, 입인데 요 6개를 입안하기 위해서 주민은 입안은 못하지만 입안해달라고 뭐 할 수는 있죠. 그럼 아까 말했던 입안권자가 입안을 안 하고 있으면 이거 뭐 하는 거야? 입안 좀 해줘. 그래서 주민은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 그럼 기지, 산지, 입이랬죠. 그중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뭐예요? 걔는 5분의 4, 면적 5분의 4 동의 얻어오고 나머지는 3분의 2 동의 얻어와라.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으로 딱 보세요. 옳지 않은 거야. 1. 주민은 기반시설, 기지 산지할 때 기가 뭐죠? 기반시설 개량해달라, 설치해달라.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지할 때 지가 뭐죠? 그럼 이제 기반시설하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해서 입안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온 거는 법 조문에 있는 거를 지문화 시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은 절대 조문과 관련되지 않은 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법조문이 아니겠지만 법조문으로 내는 건 다 지문에 있는 것 갖고만 내기 때문에 우리 법조문 공부한 거잖아. 기본서 제가 쓸 때도 법조문 갖고만 썼지 그걸 제 이론을 쓰진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학개론 같은 경우는 이론이잖아요. 쓸데없는 이론이냐 쓸데 있는 이론이냐 다 모아놓은 게 기본서지만 공법은 법조문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1번은 근데 두 문제가 나올 때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면 기반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죠. 기반시설은 얼마? 그러니까 쟤는 저 지문이 나올 수 있고 동의 요건이 나올 수 있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1번 지문은 맞다. 근데 동의는 얘는 얼마인데? 3분의 2. 기반시설은. 이걸로 끝내고 1번 지문 끝났어. 2번. 도시군 관리기 입안을 제안받았다. 그럼 제안을 받게 되면 제안자한테 입안에 드는 비용이 있는데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를. 그렇죠? 그럼 제안자하고 뭐 하겠네? 그 제안된 그 도시군 관리기획 입안의 결정에서 이거 뭐야 이거?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에 뭐하고 뭐야?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쟤를 틀리게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해서 틀리게 한 적 있고 일부만을 부담시킬 수 있다 해서 틀렸고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야 한다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법조문 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게 조문이니까 법조문 그대로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에 관해서 자 쟤는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그때 토지 등 소유자 면적 그럼 도시군관리 입안을 제한할 때 여기서 국공유지 제외냐 포함이냐 요거를 시험에 잘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제대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지? 개포동에 있어요. 그래서 국제대 국토개법은 뭐 제외. 국공유지 제외하죠. 제외하고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 맞죠? 그다음에 4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려는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지금 현재 지하려고 하는 지역인데 목적이 개발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은 이거 굳이 기초사 할 때 이거 할 필요 없다. 해서 어디 위치했거나 도심지 위치했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대요. 나대지가 없다는 얘기는 건물만 완전 들어선 거야. 개발 끝난 거죠.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데 나대지가 2% 미만인 거야. 그럼 다 건부지 98% 이상이죠. 그러면 이런 지역일 때에는 재취약성 분석 이거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무슨 지역이네? 상업지역이 대표적인 도심지잖아. 도심지에서는 재취약성 분석 해야 돼요?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하고 빨리 해버려라. 해서 틀렸다 해서 답이 4번 지문인 거야. 이게 2017년도에 나온 지문인데 우리 시험 지문에도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도시지역을 축소한다. 자, 개발하려는 거를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발을 안 하려는 거예요? 안 하려. 축소하는 거는 경미한 거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할 때 도심과 입안할 때 주민들한테 또 굳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축소는 경미한 사유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 몇 번이? 4번. 그래서 요 1번 관련돼서 만약에 입안과 관련돼서 냈다 그러면 제일 가능성 높은 게 뭐냐? 일단 2번이 제일 2번. 입안한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하는 사유가 뭐예요? 그럼 기지, 산지, 입인데 그중에 기반시설 얼마?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동의 없고 통보는 며칠 안에 해주죠? 45 연장해서 그 최대 75일 안에 해주는 거야.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제한. 걔는 통보가 1월 연장해서 1월. 걔도 그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똑같아요. 날짜만 다른 거야. 그래서 그 관련된 건 1번 지문 이걸로 끝내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요거 별표해 놓으시겠어요? 최근에 문제 유형 중에 옛날에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뭐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다가 이 문제 딱 보니까 뭐라고 써놨네? 도시군 계획 등이라는 얘기는 뭘 물어보겠다는 얘기냐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세 개를 한꺼번에 같이 물어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도시군 계획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일단 1번.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면 얘는 정의가 항상 어디에가 나와야 돼. 어디야? 광역계획권. 광역시가 아니라 어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용어 정리에 나올 수도 있고 광역도시계 문제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볼 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방향이다 이거 아니고 항상 무슨 단어 쓰셔야 돼? 광역계획권 이거 써야 돼.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일단 1번은 틀렸으니까 정답인데 이게 시험장 가면 딱 보자마자 1번을 동그라미 치고 다른 문제 푸는 사람이 없어요. 시험장 가잖아? 제일 먼저 할 일이 답 1번에서 나오면 2번, 3번, 4번, 5번 안 읽어야 되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공법은 몇 문제 나오죠? 40문제 나오는데 40분 안에 풀어야 돼요? 40분 이내에 풀어야 돼? 40분 이내에 풀어야 돼. 중개사법은 40문제 나오죠? 40분 안에 풀어야 돼요? 50분 안에 풀어? 걔는 계속 보고 있으면 답이 보여요. 계속 보고 있으면 요거 같은데 하게 답이 보이는데 공법은 모르겠다는데 계속 보면 걔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1번 문제가 딱 내가 처음 보는 문제다. 걔는 고민해도 답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버려야 돼요. 그래서 틀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나왔다. 그럼 10문제 정도는 1분 안에 푸는 거예요. 걔는 일단 버리는 거야. 걔는 3초 안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문제는 30초 안에 끝나는 거야. 그게 나머지 30문제 갖고 30분 안에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 과목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점심 먹고 보잖아. 공법하고 중개사법은. 그럼 걔는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시간 남으면 어디 공부해야 돼? 중개사법 봐야지. 중개사법은 80점을 맞아야 되는 과목이지만 얘는 40점을 넘으면 되는 과목이라 버릴 거 깔끔하게 버리셔야 되는데 딱 보자마자 1번이면 이거 다 맞아.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게 돼 있어. 근데 2번이나 3번 중에서 처음 보는 지문이 만약에 4번에도 나오잖아요. 그럼 1번 아니면 4번인데 라고 고민이 되는 거야. 처음 보는 지문이니까 요거 처음 보는 거니까 난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만약에 요 지문을 내가 모르는 지문이 딱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뭐 아니면 뭐해? 1번 아니면 4번이잖아. 그럼 이제 고민 막 하다가 그래도 1번이 틀린 것 같아. 라고 해서 1번을 찍긴 찍어요. 그래 놓고 이제 마음은 어때? 불안해. 왜 나는 이 문제 찍었거든. 이 문제 찍은 거야. 이런 문제가 40문제 중에 거의 반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20문제를 찍었잖아. 모르는 거 10개 찍었죠. 자기가 푼 거는 10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오면서 고상철 이 새끼 막 욕 엄청나게 한 다음에 답안지 맞힐 때는 생각보다 많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 보신 분은 알 건데 나올 때 느낌은 꽈락인데 막상 맞춰보면 내가 꽤 많이 맞아요. 그래서 정답 맞히기 전까지는 욕하지 마세요. 나오면서 나 꽈락이야 이런. 그래서 대부분 2차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중개사법하고 공법 끝나고 난 다음에 책가방 싸서 가시는 분 되게 많아. 뭐 이미 공법 꽈락인데 내가 뭐 뒤에 공시법, 세법을 봐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그냥 가시는 분 많을 건데 그때 그분 다리를 잡으세요. 끝까지 하고 가십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끝까지 했는데 공시세법이 되게 쉽게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고 꽈락 넘어졌는데 점수가 안 돼서 떨어지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내가 맨날 보던 거 찍는다. 근데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이야. 그럼 거기서 고민하지 마세요. 거기서 고민하면 다른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왜? 이미 난 또 찍었고 다음 문제를 또 찍어야 돼. 그럼 계속 찍는 것 같으니까 마음은 되게 불안해요. 이게 실제 시험장의 그 느낌이야. 이걸 느끼셔야 돼. 그래서 여기 틀이라고 하는 문제 제가 안 넣었잖아요. 여기 백선 문제에다가 틀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 10문제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납니다. 뭐 문제를 이따구로 냈냐는 둥 그런데 시험장 끝나고 나면 그 문제를 또 집에 가서 10문제를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험상 내가 보니까 내가 처음에 찍었던 게 대부분 맞다. 공법은 그래요. 근데 부동산학 개론은 처음 내가 생각하는 이론대로 찍잖아요. 걔는 항상 답이 아니야.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으면 누구나 이해가 돼야 되는 이론인데 그런 문제는 안 내죠. 그래서 개론은 내가 1번 아니면 2번인데 1번 같아. 그러면 2번이 답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공법은 봤던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찍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봤던 거 찍는 건데 1번이 답은 맞아. 틀린 거 맞는데 2, 3, 4, 5가 맞냐면 확인할게요.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어디야? 그러면 어디예요? 어디에 있었자는 거예요? 도시. 도시를 특광, 특특, 시군. 이걸 다른 말로 네 글자로 관할구역이라고 그래요. 특광, 특특, 시군이 관할구역이잖아.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럼 관할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니까 네가 짜 인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짜? 특광, 특특, 시장 군수 많이 짜는 거냐? 여기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영어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면 맞다 이렇게 해야 돼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 만 수립이 가능한데 구청장이 짠다 이런 건 없는 이유가 도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짜요?
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눈을 찔러 버린다고 했잖아. 국장하고 구청장은 수리권 하나 없다고 그랬잖아. 그냥 맞는 거지. 예.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란 말이 생각이 나면 2번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지문 하나에서 틀리게 할 만한 것들이 다 얘기할 테니까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 3번. 도시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도시니까 관할 지역이죠. 관할이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위반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사가 위반할 수도 있다. 맞네. 그리고 공법에서 기준하면 계획은 항상 누군가가 기준을 줘야 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계획을 짜신 분이 기준을 줄 거란 말이야. 국가계획 기준 누구죠? 국장이 정한다. 맞네. 그다음에 5번. 국장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승인 결정 권한은 있으나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권한은 없다. 여기서 고민 되게 많이 했을 거야. 자 봐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국장이 나와요. 국장이 나와.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 할 때 언니 누구만 짠다고 그랬지?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짜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 없는데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잖아. 그러니까 국장이 안 나와요. 국장은 승인 권한 있다 없다? 없다. 깔끔하네. 맞다 이거. 틀린 거는 1번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문제 2번까지가 그런 유형 지문이니까 버릴 게 없는 지문들이에요. 막 문제가 주옥 같지 않았어요? 제 얘기 들으니까 주옥 같지 얘기 안 했으면 뭐 있던 문제를 했어 이랬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도시군 관리계획. 일단 최근 3년 안에 나왔던 지문 중에 작년께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작년이나 재재작년께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출제위원들이 작년에 들어왔던 분이 바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 해 걸러가거나 두 해 걸르거든요. 그래서 20년, 21년, 22년도 지문 중에서 22년 거보다는 그래도 21년이나 20년도 문제를 보는 게 더 낫다. 그래서 20년도 거 위주로 넣은 거야. 19년 막 이렇게. 그러면 옳은 거 찾아라라고 했는데 무슨 계획이 옳은 거야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옳은 거야.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에서 뭐 하는 절차를 거친다. 입안에서 결정. 그럼 얘 결정이 되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고시하죠. 고시한 때 발생해요? 고시한 다음날 발생해? 효력 발생하지 않아. 뭐를 그려야 돼. 그게 나와야 되는데 고시한 날 다음날 이런 말씀 안 돼요. 고시가 되고 나서 뭐를 작성하여? 지정도면 작성하여 뭐 하면? 고시하면 즉시 효력 발생 안 됐죠. 그래서 요 결정의 효력이란 말이 나오면 빨리 내 머릿속에서 지정도면 써 있는지 봐야 돼요. 여기 지정도면 나왔죠. 지정도면을 뭐 한 날, 고시한 날, 즉시 효력 발생하는 거죠. 다음 날이 아니라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은 아니다. 옳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2번. 시도지사는 국장이 위반하여. 자, 시도지사는 국장이 위반하여 결정했다. 자, 국장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할 때 요거 시도지사가 다시 이걸 변경하고 싶어. 그럼 결정 지금 아까 누가 위반했어요? 그럼 국장이 위반했으면 국장하고 이야기해봐야 되죠.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돼. 국장하고 해야 돼. 나는 왜 이게 환경부 장관이 들어가는지 난 궁금해 죽겠어요. 예. 환경부 장관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예. 근데 이거는 출제위원이 그냥 만들어낸 지문이지. 틀리게 해야 되니까. 국장이라는 단어를 환경부 장관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법조문을 그대로 내놓고 단어 하나를 바꾸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바꾸다 보니까 국장이라는 단어를 시도지사로 하기는 뭐 주어가 시도지사니까 못 바꾸잖아. 근데 밑에 시군구랑 협의한다는 말을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부장관으로 바꾸자. 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바꾸거나 또 환경부 장관으로 바꾸는 건데 그걸 바꾼 건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국장이 위반했는데 왜 환경부 장관하고 제가 공법 선생이잖아요. 제가 공법 선생이잖아. 근데 공법 관련된 질문을 최희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고 또 정동섭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민법 선생은 공법은 완전 달라요. 성격이 다르잖아. 동섭이 형님은 약간 온화하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하냐 아저씨가 시골 아저씨 같잖아요. 근데 공법 선생은 약간 세련된 도시남 같잖아. 재수없어. 참 마지막이야 우리.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이고 다시 볼 일 없겠지만 좋은 선생으로 꼭 기억에 남고 싶어서 전혀 상관없는 말 나오면 엑스표 해버리셔야 돼. 일단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는 자가 내가 위반할 수 있는 자인데 내가 위반 안 하고 있으니까 위반해달라고 뭐 받았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통보해줘야 돼요. 자기 혼자 안고 끙끙 앓아야 돼.
통보해 줘야지. 그럼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 알려야 됩니까? 예, 맞는 거잖아. 근데 어느 분이 이거 날짜가 안 써 있는데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처리 결과를 며칠 안에 알려야 된다는 알고 있어요. 며칠인데 45일인데 그 45일이 빠졌다고 틀렸다고 하면 안 되고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그 알려야 된다고 법조문을 쓴 거지. 그 날짜가 빠졌다고 해서 자기 생각으로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 45일 연장해서 30일 이게 빠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처리 결과를 제한자한테 뭐 해야 된다? 알려야 돼. 그럼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해야지. 4번, 5번 X 해야 되니까. 4번에 도시군관리계획 도서랑 계획 설명서를 작성할 때 기준 계획 짜는 거잖아. 계획에 따른 기준은 항상 어느 분? 국장. 조례는 무슨 쓸데없는 소리라고 했어. 5번.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하는 경우. 자, 원래는 도시군관리 위반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원칙이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예외 국장, 도지사예요. 그럼 위반한 사람이 기초조사 했으니까 제일 잘 그리겠네. 그죠? 그럼 지용되면 누가 그리는 거야? 그럼 네 글자로 위반권자가 그래요. 그럼 도지사가 위반하면 도지사가 지용되면 그릴 수 있어요? 예. 그럼 도지사가 직접 위반했으니까 지용되면 작성할 수 있다지. 왜 없다? 예. 틀렸구나 해서 정확하게 3번이 답이다. 시험장에서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법의 경우는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가 다 완벽하게 다 법조문을 외워서 가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진 것 같아 라고 또 찍을 수밖에 없어서 또 3번을 또 찍은 것처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 찍었지 저것 찍었지 체크하다 보면 다 찍은 거예요. 물론 다 찍고 나오는 건데 정확하게 3번이 답이다. 그럼 이제 끝났어. 자, 요거는 이제 요거 타 관련된 시험도 있는데 특이하게 우리 6과목 중에서 다른 시험에서 있는 출제위원이 우리 시험 출제를 같이 하는 파트가 공법이에요. 공법은 대한민국의 교수님 몇 분이 안 돼요. 과목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출제위원이 작년에 나왔던 분이 또 나오고 또 재작년에 했던 분이 또 들어가는 파트가 공법이다 보니까 이분이 올해 주택관리사 시험을 냈으면 나중에 감정평가사 시험도 들어가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막 들어가. 그래서 유일하게 공법만 타 시험에서 관련된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주택관리사 문제랑 막 감정평가사 나온 문제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같은 출제위원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또 낼 거 아니에요. 물론 문제는 변형을 하겠지. 근데 핵심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감평사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요 기반시설이 원래는 7개 시설이 있는데 그 안에 46개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7개 시설하고 종류 연결해가지고 푸는 문제 되게 많이 냈었어요. 그 중에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찾아라. 그럼 공간시설은 넓다라고 그랬죠. 넓다. 공원 넓다. 녹지 넓다. 주차장은 넓다라고 아니라 주차장은 얘는 뭐 관련된 거지? 자동차 관련된 거잖아요. 얘는 어디로 가야 돼? 교통시설이잖아. 그럼 일단 틀렸네? 답 1번이죠. 근데 2번에 유통공급이라는 건 공급하는 거니까 유통 업무 설비, 뭐 방송통신 공급하는 거죠. 보건의 인생 가지 말자라고 그랬어요. 아프면 가는데 어디였죠? 종합의료시설 갔더니 아미리 깜짝 놀라 자빠져 죽었어. 어디가? 장사시설. 저 같은 사람 돼지 훅 도축장 가면 안 되죠. 그리고 환경기초는 원래대로 복원하는 처리시설이라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수처리, 폐차장, 자동차 처리 맞죠? 방제 재해 막는 거니까 홍수 피해 막겠다가 하천하고 뭐야? 하천하고 유수지 같은 거야. 하천하고 뭐야? 유수지 맞잖아요. 그리고 가뭄 피해 막는 거는 저수지. 걔 빼고 나머지는 다 방자 들어가잖아요. 방화설비, 방풍설비, 사방설비, 방중설비 방자 들어간 건데 하천하고 유수지는 저거 환경기초시설하고 헷갈려 하기 때문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다. 요거. 그 다음에 2번. 백선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딱 백선이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원래 108문제인가 그럴 거야. 108번뇌라고 들어봤어요? 이번에 국토개입 법령에서 이거 뭐 매년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물어보는데 건폐율은 너무 쉬우니까 최근에는 다 뭐 위주로 내요? 용적률 위주로 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대령 대통령 영이 정한 범위. 우리가 외운 거는 대통령 영까지 외웠지 조례는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영이 정한 범위에서 얘 다 같은 건데 다른 것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 한번 찾아봐라. 다른 것끼리. 자, 자연녹지인데 용적률이 얼마냐? 그러면 아까 혹시 용적률은 주거지역은 100부터 시작하죠.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
500, 500이야. 중일육은 있죠. 1500에서 얼마씩 마이너스? 1500, 1300, 1100, 900. 0, 3, 300, 350, 400. 이 안은 다 얼마인데? 80인데 세 놈이 100이에요. 그리고 무슨 녹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계획 관리는 100. 그거를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자, 자연 녹지 얼마죠? 100. 계획 관리 100. 같은 놈이네. 맞죠? 일종 전용이니까 100이죠. 생산 녹지도 100. 이것도 100이잖아. 100. 중공업 지역은 전일준이죠. 300, 350, 400. 400. 근린상업은 중일유근이에요. 1500, 1300, 1100, 900. 그럼 900하고 400이 같지 않잖아. 틀렸네. 답 3번 이렇게 하는 거지. 농림지역 이하는 다 80이죠. 자연환경도 얼마야? 80, 80. 3종 일반주거 1, 2, 1, 2, 3 다섯 번째예요. 100, 150, 200, 250, 300. 300. 전용공업지역 예를 들어서 얘는 03이잖아. 얼마? 300. 300. 그러니까 틀린 거는 3번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최근의 유형이 숫자를 가장 큰 놈부터 작은 놈으로 나열해라. 이건 옛날 유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두 개 연결해 놓고 뭐 틀린 거 골라봐. 그럼 다 알아야 되잖아. 한 개라도 모르면 못 푸는 거니까 저런 문제를 유형이 냈던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단어 보자마자 기억나야 되는데 도관 농자가 용도지역이죠. 근데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대. 그러면 미지정이에요. 미지정은 행위자가 가장 센 놈 따라간댔죠. 도관 농자 중에 가장 센 놈이 자연환경은 건폐율이 20에 용적률이 80. 그럼 얘랑 똑같이 쓰는 거잖아. 그럼 용적률 최대한도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 80%. 이게 재작년 문제란 말이야. 3년 전에. 몇 프로? 80%. 3번이 답이네. 그 유형이다라고만 보시면 되고. 뒤로 넘겨보세요. 요 4번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도지역 첫날, 아마 11월 작년 8일 날인가 개강했었거든요. 그날 첫날 여러분 따라하세요. 도관농자 했던 거거든요. 그 용도지역 정의 있죠. 한 번 읽어봐야 된다고 했던 거. 그래서 예전에 유형이 용도지역 써놓고 그 유형에 따른 정의 써놓은 다음에 만약에 틀린 거 골라보세요 했던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이건 읽어본 사람은 되게 쉬운데 안 읽어본 사람은 되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받긴 봤는데 제일 많이 틀게 하는 게 주거지역이랑 녹지지역이에요. 일단 이종 일반 주거니까 일단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죠. 전용 주거는 양호예요, 편리해요? 양호고 일반 주거는 편리한 기능인데 1, 2, 3종이잖아. 그래서 저층, 중층, 중고층이잖아요. 편리하고 중층 써 있어야 돼. 편리하고 중층 써 있죠? 그다음에 편리 써 있나? 네, 맞네. 이렇게. 그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은 정의랑 제목이 똑같아. 근린지역의 서비스 공급이에요. 여기 어느 지역에? 근린지역에 서비스 공급 맞네. 일반 공업하고 전용 공업 헷갈리면 안 돼. 공업인데 전용 공업이면 중화학에다가 야 이거 공해 많이 나는 거야. 공해성 공업인데 공해 안 나는 공업이 일반 공업이에요, 중공업이야? 일반 공업이고 다른 기능이 있는 게 중공업이야. 그럼 얘는 일반 공업이니까 환경 저해하지 않는 이란 말이 써 있어야 돼요. 환경 저해하지 아니하는 맞죠?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맞다. 4번 생산 녹지. 일단 녹지 지역은 도시예요, 도시 아니에요? 녹지 지역은 도시야, 도시 아니야? 작년, 재작년인가 문제가 다음 중 뭐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에 속하는 것을 고르시오 해서 답이 녹지 지역이었어요. 그걸 시험 문제라고 그걸 출제를 했다고. 자, 녹지 지역 중에서 보생자 중에 절대 개발하지 마세요가 보존 녹지. 농사라도 지려고 하고 있는 땅이 생산 관리예요. 생산 녹지야. 그리고 주거 용지가 좀 부족해서 제한적으로 개발을 좀 허용하겠다 그러면 자연 녹지죠. 보생. 자, 도시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제한적 개발 허용됐죠. 무슨 녹지야? 자연 녹지지, 자연 녹지. 자연 녹지니까 또 4번이 든 거지. 그리고 중심 상업이에요. 중심 상업이면 도심 기능이나 업무 기능이 확충된 됐지. 그래서 확충심 그랬는데. 확충심.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확충이야. 도심 부도시 업무 상업 기능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지하는 게 중심 상업적이다. 맞네. 그래서 답은 4번. 아주 기초적인 것 같으면서 되게 헷갈리면서 자신 있게 못 찍는 거. 답은 4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이게 이제 올해 3월 달에 간평사 문제인데
최근에 어떤 게 자꾸 문제가 되냐면 최근에 이슈되는 게 재해 막자는 방재가 되게 이슈가 되고요. 지진, 해일, 산사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도시가 자꾸 변화가 있는데 이 도시가 지속 가능성 있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니까 출제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이게 3조 2면 국토개혁법 3조면은 1조 2조 다음에 3조죠. 당연하지. 1조 2조 다음에 3조지 4조야? 3조잖아. 3조에 뭐라고 써놨냐면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라고 되는데 2라고 돼 있죠. 맨 처음에 옛날에 법을 만들 때는 3조만 있었는데 3조 밑에다가 하나를 더 만든 거야. 그래서 개정하면서 추가한 거죠. 3조에 2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가 지속 가능한지 안 한지는 국가 정책에 맞아야 되죠. 그러면 국가 정책에 맞는지 안 맞는지 수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평가 기준은 어느 분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국장이 항상 주어로 나와요.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국장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이 도시가 균형 있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가 현재 잘 제대로 짜져 있냐? 도시마다 짜는 계획이 뭐죠? 도시마다 짜는 계획.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뭐하고 뭐로 나눠져요?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 그거 기준 누가 주셨어요? 국장이 주셨는데 그 도시 계획이 제대로 됐냐? 지속 가능하냐 이게 검토 한번 해보자. 평가에서 기준보다 하락이면 다시 짜. 기준에 맞으면 괜찮아. 유지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현재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인프라는 제대로 갖춰서 도시민들이 여기 편리란 말 보이세요? 편리하고 쾌적하려면 이들이 사는 데 있어 불편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사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을 뭐라고 그러죠? 기반시설.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인프라라고 그래요. 너무 어려운 거네. 기반시설 다른 말로 영어로 인프라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생활 인프라 기반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시설이 제대로 돼 있고 이 사람들이 주말에 가서 혹시 뭐 콘서트 이런 데 가봤어요? 흠뻑쇼 이런 거 가봤어요? 물 맞고 막 생지랄 하잖아. 막 물도 맞았다고 막 그런 게 내가 가서 뭔가를 생활하면서 그래도 좀 약간 뭔가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또 가는데 너 멀어가지고 교통수단 제대로 돼 있는지 이 국장이 어떠한 특정한 것을 정해놨는데 그 수준이 미달되는 도시는 빨리빨리 계획에 반영해라 이거지. 그래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데 이 평가 기준은 대통령 영이 정한다 해서 이게 대통령령 시행령 4조의 사항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요거를 정해줄 테니까 요게 나오면 국가나 지자체는 계획을 짤 때 그 평가 결과를 이거 도시마다 짜는 계획이 뭐예요? 도시군 계획에 이거 반영해야 돼? 반영 안 해도 돼? 그래서 반영하라고 이거 인프라 기준 잡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 시행령을 보니까 국장은 도시가 지속 가능성 있고 생활 인프라 수준의 평가 기준을 정할 때 두 가지로 정했대요. 하나는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은 현재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주변의 친화적 그 생활 공간의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을 요거를 기준으로 잡고 만약에 이게 안전성이 떨어져. 쾌적성이 떨어져. 그러면 지속 가능성 평가에 떨어진다. 이거 반영해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생활 인프라라는 거는 뭔가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보급이 돼야 되는데 보급률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인프라가 제대로 적정하게 돼 있는지 그게 용이성이 있는지 접근하기 편한지 용어는 생활 인프라 평가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정해서 기준이 나왔는데 미달이 되는 도시는 계획에 반영해라. 그래서 여기 있다. 국장이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도시니까 특광, 특특, 시장군수에게 지자체의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결과를 다시 제출해 보시고 그 제출받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최종 평가를 할 테니 그 평가 결과를 여기 계획에 뭐 해라? 반영해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평가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도시에 이런 현상이다라고 알려주라는 거고 그리고 도시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다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도시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융자는 정부가 하겠다. 지자체에서 포괄 보조금도 지원해 줄 테니까 이 평가 기준에 떨어져서 야 여기 생활 인프라가 너무 떨어졌어. 우리가 돈 지원해 줄 테니까 계획에 반영해. 이 뜻이에요. 이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 중요성이 없었거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도시가 재생이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이 조문을 시험에 처음으로 출제한 게 이 문제예요. 올해 3월 달에. 무슨 말인지는 알았죠? 알면 뭐야 풀어야지. 자, 지속 가능성하고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는 누가 하신다고?
옳지 않은 걸 찾으랬죠.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의 최종 평가 주체 어느 분이? 국장이잖아. 틀렸지. 1번 틀렸고. 2번 답이네? 괜히 어려운 거 했네. 그죠? 답은 되게 쉽잖아요.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2번이 맞는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이 아까 있었고 인프라가 있어. 생활 인프라 기준이 있었는데 해당 토지가 이용이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이용이 되고 있냐, 환경이나 또 생활 공간의 안정성, 쾌적성이 제대로 되냐. 이거는 인프라가 아니잖아요. 인프라 아니니까 뭐예요?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 맞죠? 그리고 3번 아까 전에 국가 지자체가 이거 평가하면 어느 계획에 반영하라고 그랬는데 그 도시공계획 수립할 때 뭐 해라? 반영해야 된다. 맞네. 4번 생활 인프라 평가 기준에는 그 시설이 편리한지 용이성 있는지 따지랬죠. 그래서 인프라 설치 적정성, 이용 용이성, 접근성 이거를 고려해가지고 기준 정해라. 아까 했던 그 기준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재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할 때 아까 돈 지원한댔죠. 비용을 뭐 하겠대? 보조용자. 지속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맞다.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읽고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출제 나오면 무조건 누가 주체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누가 주체? 국장이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지속가능성하고 생활 인프라 둘 중에 뭐가 차원이 뭐 다르냐 이걸 단어를 주어로 바꿀까 봐. 생활 인프라랑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 요 지문이 바뀌었을 때 틀렸다 할 정도면 돼요. 그리고 버려도 돼. 됐어요? 응. 됐고. 그래서 아마 5번 문제 풀다가 처음 보는 건데 이랬을 수 있어요. 그게 시험장 하면 실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애들도 다 틀렸어요. 근데 감각적으로 일단 기준이라는 걸 수준 평가를 하는데 기준 하면 항상 어느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국장인데 시도의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찍어서 맞힌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답은 1번. 그 다음에 6번. 6번. 세 가지를 같이 물어봤는데 국토개혁 법령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이게 출제하는 분들은 법조문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한 300개 조문이 있어. 그럼 300개 조문을 가지고 다 쓰고 싶어 하는 거야. 여기 딱 지문 하나만 가지고 문제 내기 너무 아쉽잖아. 12문제 내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기 애매할 때 세 가지 묶어서 내는 형태인데 용어 정의도 물어봤죠. 아까 이종 일반 주거 할 때 자 여기 보세요. 편리예요, 양호야. 편리. 1종, 2종, 3종이니까 저층, 중층, 중고층이야. 그럼 중층이죠. 그럼 여기 뭐 써 있어야 돼? 그럼 중층 써 있고 뭐 써 있어야죠? 그러면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맞죠? 2번.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여기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이거 어디서 들어봤지? 이거 지정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존에 있던 용도지역에다가 얘를 지정해서 다른 기능을 더 하라고 복합용도로 써라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 요 주거지역 중에서 전일준이죠. 그 중에 무슨 주거? 일반 주거. 공업 중에서 일반공업.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 주공 관리지역 중에 뭐가 정하는? 대통령령이요. 대통령령을 보면 얘 써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거에다가 복합용도 지구 지정하면 준주거지역 기능 추가해줬죠. 일반 공업지역에다가 복합용도 지구 지정하면 무슨 공업? 중공업.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면 플러스 알파 더 해준댔잖아. 그래서 이게 법조문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공관리지역에서 복합용도 지정할 수 있다가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 시행령을 가면 그 대통령령 정하는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와 일반 공업과 계획관리를 말한다 써 있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경관지구 세분될 때 자시, 특,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맞네. 요 4번 지문 개정된 지문이라서 넣었어요. 지금 기출문제 뭐 했어요? 최근에 개정된 거라서 변경해 본 건데 방제지구는 뭐 막자는 거지? 재해 막자. 그럼 재해 어떻게 막을 건데 대책 마련해라. 이걸 재해 저감 대책이에요. 그럼 여기 방제지구는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되게 예방 시설을 설치했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야, 그럼 너 더 짓게 해줄게. 일로 와. 해서 얼마까지 완화해준다고? 요거는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개정된 거라서. 그래서 요거는 형광펜 해놓으셔야 돼. 140%. 이하 범위에서 도시공계획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따로 할 수 있다. 맞고.
그다음에 5번. 시가와 조정구역은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을 유보시키는 거죠. 그럼 얘는 유보 기간이 어떻게 돼요? 그럼 최소 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정한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시가와 조정구역 결정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그럼 이 결정이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부터예요?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요? 다음 날부터 효력 잃는다. 틀렸죠? 다 5번이네. 기출문제 수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실효되는 거 5개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알고 있는 사람들은 1, 2, 3, 4 몰라도 5번 찍었을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만 실효가 2개 있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1년. 도로로 결정이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 시설 부지에서 10년은 무슨 청구? 매청구. 실효는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 2개는 이제 일단 아는 거고. 지구 단위 계획은 결정되고 몇 년 안에 계획자이죠? 3년.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근데 주민이 입안 제한해서 지정이 됐다면 몇 년 안에 착수. 5년 안에 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다 다음 날이고 요 시가 유보기가 끝난 날에 다음 날. 요즘은 하나 낸 거예요. 답은 5번이다. 됐고 그다음에 7번. 이거 보면서 짜증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공동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찾으래. 자, 봐. 공동구인데 옳은 거. 공동구 그동안 나왔던 시험 문제가 우리 16년 그리고 21년 그다음에 건평사 18년 19년에 나왔던 지문들이거든요. 볼까? 공동구가 뭐야? 그러면 일단 도로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 넣어놓은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전봇대를 철거하고 여기다가 요거 지금 만들어 놨잖아.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 그러면 기반 시설 중에 공동구를 설치했으면 여기 수용되어야 될 시설은 빠짐없이 수용시켜야 된다. 시킬 수 있다. 시켜야 한다. 위반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 벌칙 모르겠다 그러면 다 이건데. 2년 2천. 공동구를 그러면 설치할 때 그러면 설치 비용을 누가 내야 되죠. 그럼 시행하는 사람하고 점용할 예정자가 같이 내야 돼. 근데 예정자가 돈을 내서 걔네들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점용료 납부하고 허가받고 써야 되죠. 그거 안 하고 몰래 쓱 집어넣으면 그게 1천만 원의 과태료야. 이거랑 다른 거예요. 여기서 차지하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이 비율로 설치비 부담을 하는 건데 미부담자는 당연히 사용료 납부하고 허가받아 쓰되 허가 안 받고 몰래 점용해버리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요거 공동구는 해당 도시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도시 그러면 어디죠?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일일이 관리 다 해요. 일일이 1년에 몇 회? 1회 이상 안전점검 해가지고 필요한 조치 하겠대요. 그럼 이 설치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구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거 매년 언제마다 할 거야. 유지관리 계획도 짜야 되고. 한번 볼까? 요거죠? 네. 요게 지금 현재 무슨 도시 같아요? 신도시 같죠. 신도시는 무조건 요 면적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화 시켜놨어.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를 뭐 하는 초과. 그래서 요게 있어. 설치 대상 지역이 나오면 일단 숫자를 갖고 틀리게 할 수도 있고 대상 지역을 갖고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신도시인데 얼마 초과하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도시개발 신도시, 택지개발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신도시죠. 정비 뉴타운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금 3기 신도시죠. 그리고 도청 이전 신도시인데 그중에 산업단지는 아니에요. 산업단지라고 자꾸 오시니까 대상 지역을 틀리게 할 수도 있고 면적을 틀리게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200만 초과의 신도시 이렇게 하셔야 돼. 의무적으로 설치했어. 설치했는데 공동구가 설치가 됐으면 수용되어야 할 시설은 모두 빠짐없이 수용되어야 한다 될 수 있다. 되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시설들이 한꺼번에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놈들이 있어요. 이게 폭파될 우려가 있는 애들은 이거 고민해서 따로 빼야겠다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위험한 거 그랬잖아요. 가가 뭐야? 가스관하고 뭐야? 하수도관에서 요거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임의적 수용 대상이라고 해서 얘는 반드시 설치 의무가 아니라 얘는 심의가 설치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 그리고 요게 2가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 하도 유명해가지고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 이거 보세요. 가 자동차 서비스 봤어. 이거 처음 봤죠? 서수원에 가면 있어. 이 가가 뭐야? 가스관하고 뭐야? 하수도관.
그럼 여기서 요거 설치를 해놨는데 중간에 피복이 벗겨져서 화재 우려가 있어. 안전점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유지관리 계획을 짜는데 몇 년마다 검토하래요? 5년마다. 그래서 여기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을 현재 짜가지고 타당성 있는지 봐라. 안전점검 아까 1년에 몇 회? 1회 이상 하고. 자, 이제 관리 비용이라는 거는 설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설치할 때는 점용 예정자가 부담했잖아. 그럼 설치가 됐으면 예정자예요? 점용자예요? 그럼 지금 설치한 사람하고 그 관리할 사람하고 현재 점용하는 자가 같이 비용 부담하죠. 차지하는 뭐에 따라? 면적. 저기 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정하는데 만약에 이 관리 비용을 누가 내야 되냐면 이들이 내야 되는데 후에 만약에 쓰겠다라고 그러면 부담하지 않았던 자는 뭘 받고 허가받고 뭐도 내고 점용료 이거 안 하면 몇 천만 원 이하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뜻이에요. 볼까? 그럼 이제 옳은 거 찾으랬잖아요. 그럼 일단 1번 딱 보면서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가 1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 공동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 기준 얼마죠?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잖아. 그래서 1번 틀렸다. 기억. 니은 공동구가 이미 설치가 됐다. 그럼 전설로 통신설로 수도관은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빠짐없이 수용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안 할 수도 있는 거는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이지. 이 두 개지. 이거 아니잖아요. 틀렸어. 디귿.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개혁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시행자가 단독 부담하는 거 아니죠. 시행하는 사람과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용할 예정자. 설치가 되면 관리 비용은 점용자. 설치할 때는 아직 예정자잖아요. 그래서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지. 틀렸다. 리을. 공동구 관리 여기 있다. 이거는 관리죠, 관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용하는 자, 지금 점용자죠. 그가 함께 부담을 하되 부담 비율은 차지하는 면적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정하는데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같은 경우는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여기 법조문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맞다. 그다음에 미음. 공동구 관리자 아까 몇 년마다 유지관리 계획 짜랬죠? 5년마다. 틀렸고. 그다음에 비움.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돈 안 냈던 사람. 그러면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관리하는 사람한테 관리자한테 뭐 받아야죠? 허가 받아야지. 맞네. 그럼 리을하고 비읍이 뭐야? 4번. 4번 답이네. 맞죠? 조문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조문 넣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해설 보시면 중간중간에 제가 했던 거 기억이 안 날까 봐 밑에 간단하게 써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8번 가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올해 가능성 있는 지문이니까 요거 8번은 별표 좀 해놓으세요. 국토개혁 법령상 지구 단위계 구역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찾아라고 했는데 옳지 않은 거. 일단 1번부터. 혹시 지구 단위계 구역 지정되면 이게 도시적일 수도 있고 도시 외일 수도 있어요. 도시적도 지정 가능하고 도시 외도 가능하죠. 도시 외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건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무슨 관리? 계획관리, 개발, 지능지구, 용도지구 폐지되면서 대체할 땅. 그 세 가지밖에 없어. 그럼 여기에 지정이 되면 계획에 맞게끔 개발할 거니까 뭐 준다고 그랬죠? 인센티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건폐율은 최대 150%, 용적률은 프로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데 얘는 건폐율 150, 용적률 얼마? 얘도 150에서 얼마? 200. 얘는 추가로 완화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추가로 완화됐던 것들이 한옥마을을 보존하려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주차장 설치해야 됩니까? 몇 프로까지? 최대 100%까지 아예 안 설치해도 돼요. 근데 추가로 완화했던 게 준주거 지역이면 무슨 기능이 있는 데죠? 사업기능 있는 데라서 위로 좀 더 올려도 되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부 체납을 하면 용적률 완화해주겠다. 그 채광할 때 높이 있죠. 높이 200% 들어본 것 같아요. 용적률 얼마? 140. 1번 질문이야. 지구 단위계 구역 내에서 무슨 주거네?
여기서 건축을 할 때 일부를 공공시설 쓰세요라고 했으니까 얘는 1조 제한을 안 받는 애잖아요. 용적률 더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여기 공공시설 제공할 때 용적률의 얼마까지? 140%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은 반드시 지구 단위에 포함되어야 돼. 반드시 포함하는 거 뭐죠? 반드시 포함하는 거 뭐라고? 기건? 거기까지 나왔어. 네.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끝까지 얘기해야 돼. 기반시설 뭐 어쩌할 건데? 비읍으로 시작하는데. 배치하고 규모 나와야 돼요. 배치 규모가 난 단어까지 나와야 돼요. 건이 뭐예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높이, 치고한도, 체주한도, 건폐율하고 용적률 반드시 포함하는 거죠.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은 아니잖아. 얘는 포함할 수 있다. 포함되어야가 아니라 포함할 수 있다. 이제 틀렸네. 3번. 이거 또 나왔다. 준주거 지역인데 지구 단위 구역에서 준주거예요. 근데 여기서 건축법에 따라 채광하려면 높이죠. 그럼 높이 20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데 시험장 가면 140으로 바꾸면 틀렸다 할 정도면 돼요. 140 어디서 나왔지? 기부채납. 기부채납 했을 때 용적률 140% 완화예요. 이게 무슨 채납이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이 기부채납이잖아요. 됐고,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에서 한옥마을 보전이 여기서 나와? 도시 외에서 나와? 도시 내에서 나와야 되죠. 이 내란 단어 외로 바꾸면 틀린 겁니다. 도시역 내에서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이야? 그럼 주차장 기준 몇 프로까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맞네. 그 다음에 5번 도시지역 외에서도 지구 단위계 구역 지정되면 기존의 용도지역이나 또는 개발진흥지구 같은 데에서는 건폐율 최대 얼마? 150 용적률 최대 이내에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죠? 네. 그래서 요 반드시 포함되는 거가 기건. 기건을 외워달라고 했던 게 저 질문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9번. 확인하고 갈까? 일단 도시 지역에서도 지정 대상이 있었고 도시 외에서도 지정 대상이 3개가 있었어요. 그중에 임의적 지정 대상이 있고 반드시 지정하는 거 외워달랬죠. 정택이 몇 살? 30만 이상 시가와 공원 해제 녹지 주상공간은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개폐공원 다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정이 됐을 때 어디가 완화 규정이 더 많아요? 도시가 완화 규정이 더 많다고 그랬을 때 이게 도시냐 도시 외냐 그러면 여기 둘 다 범위는 최대 범위는 똑같죠. 똑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기타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차장 설치 100% 완화하는 게 한옥마을 조성하겠다, 참는거리 조성하겠다,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다. 준주거 지역 낸데 기부 체납했어. 그럼 용적률에 채광합 보면은 높이죠. 높이 얼마? 200%까지. 근데 이 규정이 아니란 말이야. 도시 외에는 이 최대 한도 범위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시곡태에 있는 내용이야. 쓰지 마세요. 시곡태 다 써 있어. 저 새끼는 저런 걸 다 해놨네. 다 해놨어요. 9번 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왔던 질문. 도시에서 방향 잡는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에요. 그럼 방향 잡는 계획은 특광특특 시군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되는데 여기는 안 짤 수 있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짤 때 기본 계획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지 아니야. 인구 얼마? 10만 이하면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않을 수 있는 지자체가 여기 5개 중에 어디는 안 짜도 되는지 확인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럼 수도권에 속한다 그러면 일단 짜야 돼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광역시와 연결이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인구도 얼마? 10만 이하라고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수도권에서니까 틀렸죠. 수도권 외의 지역인데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데 인구도 얼마? 10만 이하. 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된 거죠. 저 4번하고 5번에서 이제 고민하는데 봐요.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짜져 있어. 그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되죠. 관할구역 전부의 일부에 관할구역 전부에
전부에 광역도 수립되어 있는 군인데 광역도시 계획에다 기본계획 내용이 전부 포함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되게 틀린 거야. 그래서 1, 2, 3 지문으로 낼지 4번, 5번으로 낼지 몰라서 일단은 다 보자 해서 제가 다 써본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10번. 요게 틀리라고 한 문제였었거든요. 틀려라! 하는 유형의 문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21년도 간평사 문제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총량제라고 그래서 옆에 누가 공장을 지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공장을 못 졌었어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다 삭제시켜버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규모가 될 때는 뭐 이거 심의 거쳐 통과되면 허가해줘라 뭐 이런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국토부에 있으면 뭐라 부르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에 있으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에 있으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시도 시군구에 있는 걸 줄여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조문의 일부다.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 찾으래요. 근데 지금 현재 시군구 물어봤어요? 시도 물어봤어요? 시군구가 면적당이 제일 작아요. 그럼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은 어떻게 되냐? 일단 형질 변경은 면적을 따지는 거겠죠? 토속 체지는 부피죠. 그러니까 얘는 제곱미터가 나올 거고 얘는 부피니까 세제곱미터 나오겠네? 이걸 제곱미터라고 하고요. 이걸 세제곱미터라고 그래요. 이거 면적 단위, 부피 단위. 일본어로 얘는 뭐라 그래? 해배. 일본어로 얘는 뭐야? 루배. 루이베이, 헤이베이 뭐 해가지고. 그래서 실무 나가면 전부 다 해배라고 그래요. 공사장 가면은 야 이거 몇 회배야 그래요. 뭘 해배요? 이게 52세 이상은 다 해배란 말 쓰시거든요. 일본 단어라서. 해배란 말 쓰는 분 있죠 주변에. 몇 회배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고 그러지 마시고 일본말 쓰지 마시라고. 제곱미터라고 쓰세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은 평방미터. 얘는 입방미터라고 그러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여기서 야 형질 변경하는 면적이 요 정도보다 작으면 시군구에서 심의하겠다. 30만 미만일 때. 30만 미만일 때. 부피 같은 경우는 3만 세제곱미터에서 50만 세제곱미터 사이면 요거는 토속 채취할 때. 근데 이게 50만 이상이면 시도에서 하고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1제곱킬로미터까지는 그 시도에서 하고 1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거든요. 이게 관계행정기관장은 다음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협의를 할 때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아까 뭐 물어봤죠? 시군구니까 야 형질 변경은 얼마 제곱미터? 30만. 부피는 아까 얼마? 3만에서 50만. 요 숫자 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외워야 되냐? 이거 못 외우잖아. 그럼 이거 맞추라고 냈겠다. 틀리라고 냈겠다. 그래서 이제 얘는 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시험장 가서 얘가 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얘는 간평사 문제잖아. 우린 공인중개사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보자고 보는 거야. 말뜻 이해됐죠? 제가 간평사 강의할 때 이거 안 나오니까 보지 말라고 해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기준이 형질 변경은 제곱미터 기준인데 시군구가 하는 건 얼마까지? 30만 미만. 30만 이상이면 시도겠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 그리고 부피 같은 경우는 3만에서 50만까지 50만 세제곱미터까지는 시군구인데 50만 이상이면 누가 하겠네. 시도. 면적이 어마어마하면 중앙인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 들어둔 것 같고 한 달 뒤에 찍기만 하면 돼요. 안 나오면 오케이고 나오면 아싸 그때 그 새끼 얘기했는데 시군구가 제일 작았고 시도가 좀 면적이 컸다. 그 정도라도. 됐어요.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 요거는 이제 국토계획 법령상 개발의 허가에 관련 설명이 요것만 하고 있을게요. 개발행위라는 게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를 할 건데 내가 하는 동네에서 하는 게 우리가 짜져 있는 도시공관리에 배치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공관리 위반한 분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도시 어디예요? 특광. 특특 시군에게 허가 받으셔야 되는데 건축할 때도 허가 받고 물건 살 때도 받았고 형제 비용도 받고 다 받아. 그런데 물건 쌓는 거는 몇 개월 이상 쌀 때?
1개월 이상 살 때. 어디다가 살 때? 녹관제에서 살 때요. 이게 조심할 게 전국 대상인데 물건 쌓기만 특정한 지역 안에서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상공은 물건 쌓는 게 1이라서 걔는 허가 안 받지만 녹지는 받아야 돼. 그리고 관농자 중에서 농사 짓는데 볕단 짓단 쌓는 게 1인 지역 빼야죠. 농림지역 빼면은 녹, 관, 자, 매돌 이상 쌀 때. 그때 허가 받아라. 근데 특정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허가 받고 변경이 생기면 몰래 쓱 해야 돼요. 다시 허가 받아야 돼.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경우에는 요거 다시 허가 받지 말고 신고만 해도 된다. 그래서 혹시 경미란 말이 나오면 면적을 확대할 때, 축소할 때. 축소 5% 미만 축소죠. 걔 빼고 나머지 경우에는 다 10%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기간을 연장할 때, 기간을 단축할 때. 단축할 때 경미인데 연장이면 다시 허가 받아야 돼. 그럼 1번에 허가권자는 옳지 않은 거예요. 개발의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공객 사업, 도시공객 사업이 공익사업이죠. 이 사업에 지장 주면 허가해주면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시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이 개발행 허가를 받았는데 면적을 3%를 확대를 한다면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원래는 허가 받는 거지, 변경이 생기면. 근데 확대할 때가 경미한 거예요? 축소할 때가 경미한 거예요? 축소 몇 프로? 5% 미만. 그러면 3%면 5% 미만이니까 축소할 때는 안 받지만 확대는 받아야지. 안 와도 된다요? 받아야 된다요? 받아야 된다니까 2번이 틀린 거지. 3번. 우리 지구단위 계획 동생이 누구죠?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면 난개발 방지 계획 짰겠네? 얘는 심의 거칠 필요가. 그래서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야, 너 허가 내용과 다르겠잖아. 원래대로 돌려놔. 이거 뭐죠? 원상회복 명령할 수 있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요거 원래 우리 허가를 제한할 때 허가 제한 기간은 원칙이 몇 년? 원칙이 3년. 청산리, 녹개수, 벽개수 말고 녹개수라고 그랬잖아요. 녹개수라고 그랬잖아요.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인데 수목 집단 생육하고 있거나 조수로 집단 서식지거나 우량농지에 허가 제한할 수 있죠. 개발로 인해 주변 환경 미감 경우가 문화적 훼손 우려가 있을 때 허가 제한할 수 있다. 3, 4, 5번은 계획 짜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 수립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은 허가 제한할 수 있는데 요 5가지는 원칙이 3년인데 계획 짜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뭐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 데 있죠. 걔는 추가로 몇 년 연장할 수 있어? 그때는 심의 거치지 않고 2년 연장할 수 있잖아.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몇 년? 한 차례만 2년 연장할 수 있다. 깔끔하네. 그래서 답 2번이네. 정답 2번. 그래서 요거 해설에 여기 여러 번 나왔는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그럼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사항일 때에는 여기 이런 거 바뀌었어라고 통지만 하래요. 기간을 뭐 하는 경우?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뭐 축소 3, 4, 5는 당연한 거 쓰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을 주로 틀리게 했었다. 됐고 자 12번은 잠깐 쉬었다가 개발 밀도 기반시설 부담구역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